예, 정부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면서 이른바 장미 대선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오는 20일의 화요일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조기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에 통보를 했고요. 소환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또 특검 이런 수사에 있어서 여러 번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여러 번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행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출석하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미 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예. 21일 날 소환에 응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이 될 겁니다. 설령 거부를 하게 되면은 예. 우선은 그동안에 너무 거부를 많이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에 예. 따른 여론의 약화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이번에는 수단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거부를 숱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검찰도 미룰 수도 없어요. 네. 사실 내부적인 증거 자료 조사 내부 검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죄의 경우는 당사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꼭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의 다른 정인 수순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도 뭐 거의 30명을 기소를 했는데 네. 차근차근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도 없고 예. 또 설령 피했다가는 박 전 대통령께서 자칫하면요. 예. 강제 소환이 아니라 구속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미룰 수는 안 되겠다 해서 발빠르게 답변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검 때는 조사 시간 이견이라든지 뭐 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특검에 출석하지 못했고 뭐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출석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신병의 이상이 혹시 생긴다면 건강 문제를 또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혹시나 건강 문제를 삼는다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이랑 상의한 다음에 검찰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예. 한번 또 속아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다른 틀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저로 돌아오면서 4문장의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저 정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앞에 놓여 있던 두 길, 그러니까 승복 반성 통합의 길, 예. 그다음에 피해자 코스프레, 동정심 유발, 지지자 결집, 사저 정치 예. 이 길 중에 후자의 길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친박 쪽에서는 검찰 수사까지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전략에 비추어서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또는 예. 넘어가야 될 과제이냐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에 가급적이면 응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그 사이에도 이런 전략적 판단을 갖다 계속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핑계가 건강상의 이유든지 뭐든지 나타날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강제 구인당하거나 그러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여론에 아주 거센 역풍을 맞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는 행동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일단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상태고 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네.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이거든요. 저도 오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지은 대로 가리라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조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이제 소환돼서
검찰 조사 2번 받았죠. 한 네. 번은 이제 서면 조사 받았고 한 번은 검찰청에 와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포토라인에 서면서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이 아래로 깔리고 뭔가 중재인이 잡혀온 것 같은 포즈의 사진을 갖다가 우리 보수 언론에서 대거 보도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큰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갔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이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포토라인에 서는 건 피하기가 어렵겠다. 예. 지은 대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반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파면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부분적인 예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법 앞에 평등 문제입니다. 예. 네. 사실 그동안 현재 그 파면 선고 내용도 그 국민 주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절실하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접근한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기류 꼭 필요한 거를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토라인에 서는 부분은 동선상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통상 그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시간 예. 조절이나 여러 출입국에 있는 거 앵커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 식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오전 9시 30분 예. 시간 정해가지고 딱 정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명확해지는데 예. 다만 들어오고 나서 두 가지의 그 예우는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 통상 조금 비중 있는 정치인이나 사회적 인사의 경우에는 네. 그 수사의 총괄 책임자와 면담을 잠깐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영렬 특수수사본부장과 가지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 상황실은 이번에는 녹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의 여러 시간 조절 이런 거는 뭐 다 편하게 해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삼성동 사저에도 마찬가지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인단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변호인단의 면면만 봤을 때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인물이 가장 눈에 띄시는지요? 어떤 인물이 눈에 띄는 것보다 어떤 인물이 눈에 안 띄는가가 더 중요한 예,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김평우 변호사가 예. 문전박대되고 아웃됐고, 예. 그다음에 그 헌재 때 태극기 두르고 나오신 그 서석구 변호사인가요? 그분 안 보이는 게 이제 눈에 띄고요.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손봉규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유영아 변호사하고 두 분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약해 보이죠. 저쪽은 지금 특수본이고 특수본 밑에 부장급들이 이제 일제히 포진해서 이제 수사 압박을 가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민정수석 최재경 변호사가 예. 검사장급이니까 그런 정도가 이제 좀 포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아마 그건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 최재경 전수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으로 최재경 보십니까? 변호사 예.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사표를 냈다가 발열받고 네. 한동안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 묶여 다니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정치적으로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걸 또 벗어나는 것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라고 네, 봅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검찰 수사 상황 좀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짚어봤고 이제 대선 날짜가 5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보니까 55일 정도 남아 있는데 예.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서로 예.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그 똑같은 선상에서 달린다 생각하면 예. 될 것 같고요. 뭐 법정 선거 일정에 따른 날짜는 뭐 아까 연합뉴스 예. TV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예. 뭐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부터 크게 4가지 국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후보자 본인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짧지만 유력 대선 후보일수록 네거티브 긍정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부분이 TV 합동 토론회가 승부를 가를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정책 공약이나 내용을 이해를 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책 공약 내용입니다. 사실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실 거예요. 네. 안보도 중요하고 뭐 다른 외교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특히 민생 이런 부분에서 꼭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예. 일자리 창출 등등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후보 부분 주변에 예. 핵심 측근 참모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캠프를 짜거든요. 네. 근데 이 선거 캠프하고 당 조직과 전반적으로 이제 막 혼선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 굉장히 조화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막말이나 구설수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도 지금 이미 삐져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가는 것도 리더십에서 굉장히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예. 네 번째 부분은 현대 선거전에서는 이미요 조직대 홍보라는 양대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3대 7 비율로 홍보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예.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 토론회 예. 그리고 또 휴대폰, 인터넷, SNS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미있게 관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 부족한 시간을 잘 일궈내서 자신이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서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얘기를 했는데 뭐 대선 전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것이 뭐 검찰의 의지를 높이 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싫든 좋든 간에 이게 조기 대선 전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좀 짧다, 예. 선거 기간이 짧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예. 많은 대선 주자들이 활동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지금에 와서 또 검찰 수사가 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왜 영향을 미치냐면 탄핵 자극이 지금까지 탄핵 수혜자들한테 여전히 플러스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예. 또 한 가지는 반대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게 되면 동정론이 일고 그러면서 보수가 또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럼 보수가 결집하면 또 진보도 결집하고 진보가 결집하면 보수도 결집하고 서로 이렇게 적대적 공존이라고 그럴까요? 상호 자극하는 그런 관계가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대선은 정말이지 탄핵 당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는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자극이 좀 덜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빠르면 바람직하겠다. 암만 해도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예. 또 대선 직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구속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 나름 꽤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보수층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집하고 또 황대행도 만약에 출마한다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현실과 명분이 다 작용했을 예. 겁니다. 예. 뭐 현실부터 보자면은 지금 그 지지율이요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네. 그나마 한때 15%까지 갔다가 10% 겨우 지키거나 그 아래도 떨어졌거든요. 예. 아마요 20% 넘는 여론조사가 한두 번만 나왔어도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후보로서 당선 가능성과 현실적인 벽을 절감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경선 룰을 통해서 예. 자기를 놓고 벌어지는 부분에서 나중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당 내외적으로 감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명분을 살리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예. 차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황대행이요? 예, 그럼요.
그러려면은 사실 그동안요. 예. 그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정부를 둘러싸고 어떤 불협화음이나 영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으로서도 이제 조기 대선 관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했을 때에 상당히 역사적인 정치적인 평가도 가능해요. 네, 네. 뭐 대권 주자들끼리는 이제 황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찌 됐든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보수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득을 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가장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에 예, 예. 황교안 대행 이제 불출마 원인을 갖다가 네. 이렇게 정리를 좀 제 나름대로 예, 해봤어요. 예.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띄워보면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이 있습니다. 3차 사인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1차 사인은 원래의 원인이죠. 암으로 출발해서 심장마비로 이제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황 대행의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낮은 거죠. 그다음에 2차 원인은 자유한국당 내 지지가 별로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친박 세력의 충성심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가 예. 있고 그 나머지 세력들은 이건 뭘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지 자유한국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1차 원인은 네. 박근혜 정부의 파탄과 직접적으로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출발해서 1차 원인에서 이제 3차 원인으로 이렇게 종결됐다고 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황교안 대행이 받았던 표는 예. 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표와 골수 보수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표, 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의 선언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우선에는 자유한국당의 뭐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라든지 예. 또는 친박 쪽에서는 뭐 김진태 예.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나중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대선 출마의 의미가 없어지고 문재인 대 비문 예. 예. 뭐 이런 양자 구도로 이제 대선 구도가 잡혀가면 그 소위 말하는 비문 내지 반문 세력 쪽의 대표 주자한테 예. 상당 부분 옮겨 붙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일부 수혜를 입을 가능성으로 짚어주셨는데 안희정 예. 지사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예. 비문연대 특히. 대표 주자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흡수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또 뭐 다급해진 지도부에서 지금 김항식 전 총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유한국당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지면 황금이 되는.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만지면 그 사람 아웃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말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아, 지금 예.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이 개헌 이야기하면 개헌 안 되고요. 예. 김항식 총리 모시고 오면 김항식 총리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 인물은 결국엔 홍준표 경남지사도 네. 저희가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황 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이후에 같은 진영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사람이 결국에 홍준표 경남지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압도적으로 단연 예.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예. 네. 고전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3월 10일 날 그 헌재 파면 선고에 대한 그 이후의 반응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예.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동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지층 보수 그 나름의 지지층의 예. 결집은 완전히 힘들어진 단계가 돼버렸어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예. 그 탄핵 그 파면에 대해서 90% 이상이 다 찬성한다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가 70%대입니다, 전부.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의한 대선에서의 영향, 친박 세력에 의한 변수는 저는 거의 이제 소멸하는 거 아니냐 네. 정도로 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 대선 관리에만 이제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그 나름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 후보들 중에서 한두 명이 탁 치고 나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2007년에 열린 우리당이 예.
그때 당시에 이명박 후보한테 패색이 짙었지만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뛰었다가 뭐 정동영 후보가 되었지만은 예. 531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경우에도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표라는 상수가 있다면 비문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네. 고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거는 홍준표 지사한테 숙제일 수도 있어요. 과제일 수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비전과 비박의 발목 잡기를 어떻게 벗어나서 예. 보수층 전반을 일단 아우르는 영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네. 일단 뭐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 지금 서문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TK 지역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예. 그 거점이 될 겁니다. 네. 그 사실 그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오는 동안에도 한 4대 지지층이 그나마 그 탄핵 반대 쪽에 합류한 것 같아요. 네. 60대 이상 또 상당수가 있으셨고 그리고 골수 보수층이 있습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분들. 네. 그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대선에서는요. 세대하고 이념, 그러니까 진영 논리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대구 경북은요. 향후에도 나름의 의리, 그 연민, 동정 이 논리로 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대선 선언을 서문시장에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대구 경북을 달려가서 일단 본인의 그 지지 기반을 불씨를 지펴야 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모시고 조기 대선 전국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